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 엘리베이터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산 엘리베이터를 매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두산 엘리베이터 매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제가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십에서 21,000원에 4월 7일, 17일, 25일에 계속 매수를 강조한 다음에 특히 4월 7일에 시장이 급락할 때 매수를 강조했었고 21,000원 부분부터 매수한 다음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방원 관련주들이 올라옵니다. 조방원이란 조선, 방산, 원자력인데 특히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 여름부터 조선주들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종목들이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꾸준히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멤버십에서는 요즘에 굉장히 큰 수익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 엘리베이터는 아직 개화 단계에 있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2050년까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해서 IEA에서 글로벌 SMR 설비 용량은 2025년에 0.3GW에 불과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소 39GW에서 200GW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 300배 성장 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0.3GW에서 39기가만 하더라도 100배 성장입니다. 그죠? 3기가 30기가니까요. 100배 성장이고 만약에 200기가까지 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700배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MR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를 누군가 2017년, 2015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투자했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2017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거의 얼마 됩니까? 그렇죠? 상승을 초월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2017년에 이 에코프로 주식은 1,200원, 5,000원 여기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실제로 그쵸 예를 들어 3,000원 계산하면 3만원 30만원까지 100배가 올라간 주식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SMR 시장이 초입에 있다. 특히 SMR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오클로, 지베로노바 그리고 SMR까지 이런 기업들이 빌 게이츠와 특히 이제 샘 알트만 같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시대에 반드시 전력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고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블랙아웃이 됐을 정도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력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경각심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AI, 비트코인, 전기차 이런 게 다 전기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현실적으로는 천연가스, LNG 그 다음에 원자력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8.4%, 54.5% 압도적으로 큰 성장을 할 만한 시장이 있다. 특히 이제 제가 조방원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선, 방산, 원자력에 대해 주목해야 되는데 이미 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랐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올라갈 텀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했는데 BHI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이미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죠.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여기 11,000원 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에코프로만 말씀드린 게 좀 죄송한데 가령 이제 LNF 같은 주식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2017년, 2016년 이때 계산해보면 이때 12,000원이었는데 그쵸? 그쵸? 거의 34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이렇게 조금 덜 오른 주식조차도 어떻게 봅니까?
한 20배까지는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이 과연 성장 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두사일빌티 같은 경우는 왜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멤버십에서는 사실 아주 무난하게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난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매주 매달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매일 수익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사료관 유치해서 상당히 크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APR도 6만원 부근 사라고 했는데 6만 1천원 부근 사라고 했는데 상당히 올랐고, 최근 2주가 22만원, 23만원 라인에서 하이브를 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30만원 그냥 쉽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저희 멤버십에서는 21,000원에 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러티브와 숫자가 잘 찍히는 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건설 중인 운영 중인 원자로는 5개에 불과한 반면 초기 컨셉 단계의 모델은 35개, 그죠? SMR의 55%가 아직 구체적인 설계 인증 및 취득 및 부지 확보, 건설허가 취득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큰 내러티브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엔 SMR입니다. 한국형 SMR은 2035년 상용화, 2040년 400조 시장을 잡는다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안정성의 활용도가 높고 전 세계 SMR 80종 개발 중 그 중심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BHI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대건설까지 3개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원전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SMR이 소형 모듈 원전이죠. 사실 이제 섬나라든지 사실 작은 국가는 이 SMR이 상당히 중요해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현재 약 80종의 SMR이 개발되고 있고 2040년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도표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 자료로 준비한 거에 보여드리면, SMR 규모 추이 전망을 보면요, 2030년, 2025년 이제 0.3기가와트인데 2030년에 2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배 가까이 오릅니다. 10배 가까이 올라요. 그 다음 2035년, 그러니까 10년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만 계산해봐도 100배 가까이 오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계산해보면, 그죠? 3기가와트, 0.3에서 3기가와트, 그리고 44기가니까. 근데 만약에 2050년까지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주 산업이니까 미리 수주를 어떻게 받는지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배 가까이 시장이 성장된다. 이걸 계산으로 해보면은 완전 초입 단계에 있는 SMR은 마치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로봇 시장이 커진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진다, 우주항공이 커진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SMR이 가장 친환경 에너지, 그쵸? 에너지 그 채널일 수 있는 겁니다. 도입 단계에 따른 SMR 원자로 설계 현황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있는데요. 사실 미국, 체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는 7월 7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에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함께 참석한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사실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 변동성이 커질 때 매수하는 걸 저거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미 21,000원에 시장이 급락할 때 그때 안 사면은 사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해서 제가 매수를 강조했는데,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은 2만 여기 7,000원과 25,000원 사이에 이 벽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변동성이 큰 주식이니까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를 놓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6,700원부터 25,000원, 그리고 뭐 많이 하락해봤자 뭐 이 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원자력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 확정이니까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원전 친화적인 입장을 지속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정권이 우리나라도 정권이 뭐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 이제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라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큰 겁니다. 그쵸? 큰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출산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에너지에서 우리가 원전을 탈원전 정책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재앙적인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대중은 나 인건비 올려주고 나 뭐 소득주도 성장, 말이주도와 소득주도 성장이지,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사실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 에너지 정책 이런 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 근데 뭐 생뚱맞게 뭐 소득 올려준다고 그런 대통령 아직도 막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요 결국에는 에너지 정책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출 주도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부가 커지는 겁니다. 국부가 커져야 결국에는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배로 갈 수 있는 거지. 나라가 돈이 메마르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게 없다고 세금을 낼 게 없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대기업이 세금이 낼 게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밥상에서 밥하고 김만 싸 먹어야 되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원전 친화적인 입장.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사실 왜 원전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펼칠까요?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런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원전하고 이제 가스 정책 이런 것들이 석탄하고 석유에서 결국에는 가스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산엘비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산엘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다고 보긴 합니다. 뭐냐면은 결국에 지배구조 개선. 근데 이것도 이제 삼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바뀌면은 이것도 이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봐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그래서 두산그룹이 과거에 사실 지난 12월 사업부분에 맞게 사업구조 개편하여 사업부분 내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두산엘비티에 대한 인수 분할 합병을 시도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두산엘비티가 당시에 박스권 돌파하고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였다가 이때 높였다가 여기서 폭락 나왔습니다. 폭락 났어요. 그렇죠? 지배구조 뭐 개선하면 사실 누구도 두산그룹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는 분할 상장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전혀 힘을 못 내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그냥 쭉 밀어 올려야 되는데 못 밀어 올리고 그냥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해 보면은 두산엘비티 같은 경우 이번에 3법 개정 관련해서 3법 개정이 된다면은 사실 두산엘비티는 리스크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국내 원전 역대 도형 제조업체 보면은 1955년부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두산중공업이 두산엘비티 이름이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두산엘비티까지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두산엘비티 없으면은 원전을 지을 수 없는 나라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산엘비티가 이번에 이제 H급 가스 터빈 관련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원전 관련해서 실적이 나기 시작할 거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26년부터 국내 원전 설비 변동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도 보면 2004, 2005년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탈원전 뭐 그것도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유동성 위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분위기가 안 좋았고 이때 이제 올랐을 때를 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가의 급등은 실제 이것과 맞물릴 수 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2027, 2028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가능성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불일치 전원 역할을 하는 LNG 발전 시장 확대해서 가스터빈 발전 설비 또한 전력 부분에서는 탄소 감축이 진행되면서 중단기적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LNG 발전 또는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무탄소 전력만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래서 10년가량 소요되는 건설기간, 대규모 투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발전원인데 SMR 또한 아직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2029년 가동 예정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H급 이 발전용 터빈 이게 이제 쇼티지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BHI가 상당히 크게 오르는 게 이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시장을 GE 그리고 미쓰비시 헤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3개사가 시멘스 에너지까지 이 3개사가 그동안 과점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유율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캐시카우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굉장히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상황 변곡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5년에 매출액이 6조 7천억 원에서 여기서 보시면 에너빌리티 매출액이 그죠 좀 감소한다.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50%나 개선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매출은 왜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하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석탄 및 담수화 부분에서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수주 잔고가 소진됩니다. 수주 잔고가 소진돼요. 이게 이제 석탄 담수화 부분, 그러니까 석탄의 시대에서 가스의 시대로 바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매출 부분은 저마진 공사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원자력 기자재와 가스 발전 이 부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OPM이 2024년 6.3%에서 2025년 7.5%까지 올라오는데 특히 가스터빈과 신재생 이쪽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확보하고 빠르게 올라오면은 2024년 7조 4천억에서 2029년 11조 5년간 연평균 5.9% 에너빌리티 부분이 이제 매출 성장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캐파그로스 레쇼가 이게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96%,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러면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 142억에서 1073억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2024년에 보시면은 신규 수주 잔고를 보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2020년대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 2038년에 되면은 원전 비중 이 35%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30%대인데. 근데 이제 이 가스하고 원전 그리고 SMR 부분이 어떻게 올라오냐? 이게 이제 700배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 SMR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데가 그 안정성 측면에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코 원전을 수주했고요. 저는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잔고가 19조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7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1분기 어닝 쇼크는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두산리얼티가 이번에 이 지지를 하고 또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트럼프 2.0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결국에는 산업재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HD 한국조선해양하고 최근에 이제 계속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하려고 한 위치에서 상당히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멤버십을 가입하고 이제 연장 결제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헬비티 작년 5월 28일에 말씀드렸고, 최근 4월 7일에 또 두산헬비티 매수 강조했습니다. 제가 사려고 한 주식들이 대다수가 산업재 주식들입니다. 그쵸? 산업재. 12월에 잠깐 이제 로봇주 좋다고 12월 1월 로봇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려고 하는 주식들의 대다수는 산업재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단기로는 저는 여러분들 SK이터닉스 같은 종목, 해상풍력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티를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원자력 플러스 이제 탄소 포집 뭐 이런 이 내러티브는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니드도 제가 79,000원에 멤버십을 사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도 또 눌리고 또 올라간다, 이런 상상력을 갖고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SK이터닉스를 사고 단기로 수익을 낸다면은, 만약에 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바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함께 두산헬비티, 또 두산헬비티 뿐만 아니고 우리 멤버십에서 제가 실적을 보고 이렇게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 종목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런 거를 교육시켜 드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해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십은 오늘도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SK이터닉스, 오리엔탈 중 특히 SK이터닉스는 오늘 매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등이 나왔죠. 6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63만원 또 19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산일전기 잉그레우드레 12% 8% 수익 축하드립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종목이라고 아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을 좀 크게 하죠. JYP엔터 한국항공주 1승까지 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엄청난 수익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4월달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었고요. 뭐 몇천만원 모신 분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5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 여기서 보시면 3,500만원이나 수익 나셨죠. 이분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반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500 이하에서는 그냥 싹 담으시고 최대한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계속 좋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꾸준하게 성과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수익을 내시려면 대장주를 잡으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2,400만원이나 수익 나셨고 3,500만원, 이렇게 큰 수익은 결국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HD한국조선해양과 두산헬비티, HD현대피부, HD현대마리너지, BHI 같은 이렇게 이제 조선 그리고 가스터빈 원자력 관련주들이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인스피어는 제가 멤버십에서 며칠 전부터 강조를 한 종목이고 신규 매수 좋다고 했는데 거의 뭐 40%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0% 130만원 수익, HD현대미포, PNS 미케니스, JYP엔터 손실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에이징랜드 신규로 매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수익이 나네요. 잉그로드랩 총 합쳐서 35만원 돈 수익, 30만원 넘게 수익 나시고 95만원 수익 나셨네요. 인스피언 하이브, HD현대미포, 에이징랜드, HK노엔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0만원 수익 나셨네요. 하나솔루션, 세명전기, PSB 케이스, 세명전기도 오늘 사자마자 수익입니다. 오늘 사라고 했는데요. 인스피언 27%, HD한국조선해양 29% 모두 다 큰 수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